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을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4.15 총선 인천 연수 을 선거 무효소송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에서 다시 열립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피고인 선관위는 원고인 민경욱 의원 변호인단이 정인 채택 요청을 했고, 대법원 재판부도 받아들인 일장기 투표지 관련 투표관리관의 재판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민경욱 의원은 전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의 변호인단은 최근 이번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 특별 2부에 변론에서 진술하려고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인 준비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권순환TV는 민경욱 의원 변호인단이 대법원 특별 2부에 제출한 A4 용지 126페이지 분량, 목차까지 포함하면 A4 용지 133페이지 분량의 준비서면 전문을 입수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준비서면 분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모두 소개하려면 몇 시간에 걸쳐서 방송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준비서면 내용을 전문 소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준비서면에 포함된 내용의 주요 목차와 인천 연수을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이상한 투표지들, 예를 들어서 소위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본드가 붙거나 테이프가 덧대어진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등에 대한 피고 선관위의 성명과 이에 대한 원고 측의 재반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방대한 준비서면 내용을 최종 압축한 결어와 결론 부분의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재판에 참여한 원고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인단은 모두 8명입니다. 석동현 변호사, 김모둠 변호사, 권오용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현성삼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이렇게 8명의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의 목차 부분을 우선 살펴보면 선이 있고 본 소송의 의, 이 사건 연수구 을 선거 결과의 특이성, 성명 준비사항의 요점, 그리고 본서면의 개요, 이런 순입니다. 본서면의 개요 부분에서는 개요에 이어서 투표 단계, 개표 단계, 증거인멸 단계, 입증 책임의 분배, 소결,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준비서면의 이 사건 연수구 을 선거 결과의 특이성이라는 작은 제목의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원고는, 그러니까 원고라 하면 민경욱 전 의원을 말합니다. 원고는 당시 해당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본 소송의 대상이 된 당해 선거 전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고수해온 후보였습니다. 연수을은 흔히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지구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인데, 진보계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정의당 전 대표까지 함께 출마하여 보수 단일, 진보 분열 구도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원고는 당일 투표에서 3,357표 차이로 1위였지만 사전투표에서 6,187표 차이로 2위를 기록하여 2,830표 차이로 낙선되었습니다. 이때 각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와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의 비율은 세 후보가 모두 0.39, 0.39, 0.39로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요한 이상한 투표지들에 관련해서 피고인 선관위의 성명에 대한 원고 측의 재반박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이상한 투표지들에 대해서 피고인 선관위는 뭐라고 해명을 했는지, 또 이에 대해서 원고인 민경욱 의원 측은 뭐라고 재반박했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의 성명에 대한 의견,
1. 소위 배춧잎 투표지에 대하여 피고는 2021년 12월 21일자 준비서면에서 소위 배춧잎 투표지와 관련하여 투표 사무원이 투표용지 배출구에 손을 대고 있어 배출된 첫 번째 투표용지가 다시 투입구로 들어가는 등의 발급기 운영 미숙의 사유로 첫 번째 투표용지가 발급기에서 완전히 배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두 번째 투표용지가 발급되는 경우 첫 번째 용지, 즉 지역구 하단에 두 번째 용지, 즉 비례대표의 상단이 일부 겹쳐서 인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투표 사무원이 투표용지가 배출될 때 이를 잡아당기는 경우는 있어도 투표용지 배출을 막거나 이를 안쪽으로 밀어넣는 경우는 없다는 점. 2. 비례대표 투표지 일부가 지역구 투표용지에 겹쳐서 인쇄되었다면 그 직후 나온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일부가 인쇄되지 않아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 폐기되면서 반드시 따로 보관되었을 것이라는 점. 3. 폐기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보관된 사실도 없고 겹쳐서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와 일부 미인쇄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관한 투표록과 개표록, 기록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고 해명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피고 측 설명대로라면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발견되거나 사전투표장에서 폐기되어 따로 보관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과연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투표지를 발급받은 선거인이 있다면 과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비례투표지의 경우에는 청인과 당명 및 기표란까지 인쇄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청인이 없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개표 과정에서도 개표록에 기재되지 않았던 것이어서 과연 선거인이 발급받아 기표하고 개표장에서 개표된 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배춧잎 투표지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과 원고 측의 재반박, 과연 어느 쪽이 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소위 일장기 투표지에 대하여 피고는 2021년 12월 21일자 준비서면에서 소위 일장기 투표지와 관련하여 1. 도장 불량으로 잉크가 과다 분출된 경우 2. 잉크가 부족한 등의 사유로 투표소에 비치된 인주를 사용해 날인한 경우에 일장기 투표지가 찍힐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일장기 투표지가 주로 발견되었던 송도 2동 제6투표소의 경우 지난 2021년 6월 28일 검정기일의 재검표 과정에서 1974매의 당일 투표지 중 무려 1000장 이상의 투표지에서 일장기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그러한 잘못된 투표관리관인을 1000장 넘게 날인하였다면 투표관리관 본인이 해당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고 선거인들 또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을 리가 만무할 것이며 이는 개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의 투표록에는 물론이고 개표록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남아있지 않아 일장기 투표지들은 개표 이후 사후에 새로 만들어져 교체된 투표지들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이고 강력한 의심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피고 선관위의 정영례 선거계장은 전화통화 과정에서 송도 2동 제6투표소 투표관리관이 일장기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더라라고 해당 투표관리관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해당 투표지는 투표소에도 개표소에도 나온 적이 없는 투표지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더구나 위 일장기 투표지 신매를 감정한 결과 백색도 및 백감도 면에서 기준 범위 이하였다는 사실도 위조 투표지라는 원고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일장기 투표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본드가 붙거나 테이프가 덧대어진 투표지에 대하여 피고는 2021년 12월 21일자 준비서면에서
본드가 붙거나 테이프로 붙인 투표지와 관련하여 선거인의 과실로 회송용 봉투 봉합부 접착면과 투표지 일부가 달라붙어 개표 시 떼어내면서 훼손된 것이다. 개봉기에 의해 투표지가 잘리지 않도록 한쪽으로 두드려 쏠리게 하는데 이러한 사전작업을 누락하거나 사전작업에도 불구하고 투표지가 봉투 한쪽으로 쏠린 경우 투표지의 한쪽 면이 잘려나가거나 절단면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드가 붙거나 이물질이 붙은 용지의 경우 해당 투표지에 붙어있는 이물질은 회송용 봉투의 재질과는 다른 것이었으며 피고가 준비서면에 제시했듯이 가운데가 잘려나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의 크기상 한쪽 면에 쏠리더라도 있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4.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에 대하여 피고는 2021년 12월 21일자 준비서면에서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와 관련하여 장비 운용상의 문제로 좌우 여백이 고르지 못한 투표용지가 발생할 수 있다. 글루건 처리 여부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발생 방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좌우 균일 여백을 위하여 글루건으로 고정하고 있어 인쇄 시 좌우 여백이 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니 그럴 수 있다는 이중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와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분명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이런 투표지가 나올 수 없다고 해놨는데 지금 나오니까 다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5.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에 대하여 피고는 2021년 12월 21일자 준비서면에서 접히지 않은 투표지와 관련하여 가볍게 말아쥐거나 적은 힘으로 살짝 누르기만 하고 투표하는 경우가 있다. 투표용지는 복원력이 우수하다. 겹겹이 포개져서 보관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단순히 접힌 자국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투표지들은 개표 당시 접힌 자국뿐만 아니라 투표 직후 투표함 속에서 수천 장의 표가 얽히면서 수십 킬로그램의 중량을 받기도 하며 개표 과정에서도 수십 명의 손을 거치고 분류기와 계수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접히고 구겨지게 됩니다. 피고는 이전에는 투표용지에 형상복원 특허가 있다거나 주석을 함유하고 있어 형상이 복원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이제는 복원력이 우수한 용지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다소 완화된 표현을 하고 있으나 종이는 섬유질로 구성되어져 한번 접히거나 구겨지면 그 자국이 펴지지 않습니다. 물론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접히지 않고 봉투에 들어갈 수 있기에 접힌 자국이 거의 없을 수 있지만 당일표 전체에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전혀 구김없는 투표지들은 피고 해명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는 바로 소위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와 관련된 선관위의 해명과 그에 대한 원고 측의 재반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투표지들, 이상한 투표지들에 대해서 선관위는 뭐라고 이야기했고 그에 대해서 민경우 의원 측의 변호인단은 뭐라고 반박했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과연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이 방대한 분량의 준비서면, 그러니까 본문만 해도 A4 용지로 126페이지, 목차 부분까지 하면 무려 133페이지나 되는 엄청난 분량의 준비서면 가운데서 최종 압축된 가장 뒷부분의 결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어 1. 개요. 이상과 같이 원고는 성명준비명령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 단계와 개표 단계, 증거인멸 단계로 나누어 이 사건 선거 무효 판결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성명불상 특정인은 2020년 4월 15일 개표 전 투표 단계에서 이미 전국적인 범위에 걸친 대담한 기획을 통해 조작된 결과치를 설정하고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대량의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하였습니다. 성명불상 특정인은 개표 단계에서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 이하 전자개표기라 약합니다. 와 서버 등 전산 조작을 통해 개표 상황표의 수치와 결과 공표 수치를 목표된 결과치에 은밀하고 정교하게 접근시켜 갔습니다. 성명불상 특정인은 개표 후 증거 보존 전에 재검표에 대비하여 대량의 당일 투표지를 위조된 것으로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단행하였습니다. 지금 이 준비서면에서 계속 나오는 표현인 성명불상 특정인이라 함은 원고 측이 이번 민경욱 의원 선거소송과 관련해서 장난을 쳤다고 추정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투개표 과정에서 장난을 쳐서 선거 결과를 바꿨다고 추정하는 그 세력을 지금 법률적 용어로 성명불상 특정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이 투표 단계, 이 사건 선거는 성명불상 특정인이 개표 전 단계에서 이미 전국적으로 대담한 기획을 통해 최종 결과 수치의 대강을 확정한 뒤 대량의 위조 사전투표지를 준비하고 투입하였음이 강력히 추단됩니다. 당일 투표에 대해서는 개표 중의 전산 조작으로 결과를 발표했고 개표 후 증거 보존 전 위조 투표지를 대체 투입했다고 추단됩니다. 즉 성명불상 특정인은 법 제158조 제3항에 위반되게 투표관리관인이 인쇄된 불법 사전투표지를 부정한 목적으로 대량 제조하였으며 이는 동시에 법 제249조 제1항을 어기고 투표용지를 위조 점감한 것이기도 합니다. 법 제148조 제1항 및 제146조의 이 제1항과 제4항에 위반된 불법적인 임시투표소의 운영은 위행위의 불법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법 제278조 제2항상 투표의 비밀보장에 위반되게 QR코드를 사용한 문제 또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표현에 나오는 법이라고 하면 공직선거법을 말합니다. 특히 관외 사진투표, 속칭 우편투표는 대량 불법투표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등기번호와 관련된 배송정보, 보내는 분, 발송 날짜, 받는 분, 수신 날짜, 배달 결과, 처리 현황, 발생국, 날짜와 시간, 집배원, 수령인, 데이터를 확보한 후 31개 이상 항목에 따라 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소 110만 672건이 비정상 투표지로 확인이 되었고 이는 272만 건 중 40.40%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연수거의 경우 배송한 투표지 등기수와 도달되어 개표한 투표수부터가 269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검표 검정기일을 통해 성명불상 특정인에 의한 위조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배춧잎 투표지 등 위조 사전투표지들과 일장기 투표지 등 위조 당일 투표지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명불상 특정인은 개표 전 투표 단계에서 법 제158조 제3항과 법 제249조 제1항에 각 위반하여 전국에 걸친 대담한 기획에 따라 불법적인 위조 사전투표지를 대량 제조하여 이 사건 선거 과정에 투입하였습니다. 당일 투표에 대해서는 개표 중의 전산 조작으로 결과를 발표했고 개표 후 증거 보존 전 위조 투표지로 대체했다고 추단됩니다. 성명불상 특정인은 이러한 조작의 결과들이 진정하고 합법적인 것처럼 계수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에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준비서면의 마지막 결어 중에 투표 단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개표 단계입니다. 3. 개표 단계. 이 사건 선거는 개표 단계에서 성명불상 특정인의 대담한 기획에 따라 전자개표기와 서버를 아우르는 전산 조직망을 통해 전국적으로 정교한 숫자 조작이 일어나며 이를 통해 개표 전의 기획을 종국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디지털 조작의 통로가 된 전자개표기는 법 제278조 제3항에 위반되게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부여개표소에서 리셋 후 분류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전자개표기가 단수의 공정한 프로그램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른 혼표, 무효표 관련 부정 분류만이 아니라 전자개표기를 포함한 개표장 내 전산 조직의
통신 가능성이 강력히 추단됩니다. 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르면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전산 조직을 운영한다고 하나 사실상 전산 조직이 개표 사무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 제181조 제9항은 참관 촬영을 보장하고 있으나 피고 측이 이 사건 연수구을 개표장의 전자개표기를 촬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바 있습니다. 조직의 핵심인 서버 등 디지털 자료에 대한 검증 불가 상황을 피고가 고의적으로 조성한 것 또한 개표 단계에서 행해진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증거인멸 단계. 개표 후 전국적으로 아무도 예기치 못한 대량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20명이 넘는 후보자들에 의한 증거보전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허위로 부풀려진 사전투표와 전산 조작을 밝히기 위해 통합선거인 명부 원본을 비롯한 서버의 확인이 더욱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디지털 검증에 대한 사전 봉쇄와 사후 검증 불가 상황이 줄기차게 조성되었습니다. 성명불상의 특정인은 선거소송 중의 검증에 대비하여 증거보전 기일 전에 위조투표지, 특히 당일투표지와 일부 관내 사전투표지를 다시 대량으로 급조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QR코드 검증을 포함한 재검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교체보다 전면적인 교체가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담한 기획에 따른 조작된 선거에 대한 검증에 대비하여 사후 범죄적 행위가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법 제151조 제7항 및 제17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비정규 규격 투표용지는 무효입니다. 이 사건 검증 기일에는 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 투표지를 비롯하여 비정규 규격의 무효 투표지들이 대량으로 출현하였습니다. 법 제249조 제1항에서 투표용지 위조 정감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검증 기일에서는 사전투표지 발급기에서 정상 출력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배춧잎 투표지와 본드가 떡칠되어 중간이 붙어버린 투표지가 나타나는가 하면 신권 다발과 같은 투표지들이 검증장 안을 가득 채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감정 절차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투표지들은 그 전체가 재질에 있어 규격 용지와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문장은 변호인단이 밑줄까지 껐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감정 절차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투표지들은 그 전체가 재질에 있어 규격 용지와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법 제184조 및 제186조는 투표지의 봉인과 보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지 보관의 연속성과 봉인 관리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 속에서 투표 과정과 개표 과정 중의 조작 선거 은폐, 증거 인멸을 위한 추가적인 범법 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5. 입증 책임의 분배. 이 사건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분배가 결정적으로 문제됩니다.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며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소송과 유사한 본소송에서 피고는 처분의 적법 사유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입증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현 상황은 증거가 구조적으로 편지하는 상황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해사상의 유명한 판례에서와 같이 원고가 일단 1. 피고가 선거를 관리했다. 2. 피고가 관리한 상황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들과 수치의 불일치 등 이상 상황이 많이 나타났다. 3. 이 선거에서 원고가 낙선했다를 밝힌 다음에는 피고 측에서 A. 이런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투표지들과 이상 상황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즉 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될 수 없는지, 또는 B. 투표지들과 이상 상황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이 왜 이 사건 선거의 유효성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인지, 즉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에 대해 오히려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지금 법률 용어라서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소송과 관련해서 원고는 민경욱 의원이고 피고는 선관위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인 민경욱 의원과 변호인단이 아니라 피고인 선관위가 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원고의 각종 증거조사 신청이 채택되지 않고 중요한 추가 조사가 거부된 바 있습니다. 한편 피고는 자신의 지배권하에 있는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하고 개표기 등의 로그 데이터를 삭제하며 서버를 해체 이전하는 등 입증 방해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원고는 검정 조서에 대해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300표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고 너무나 많은 무효표가 검정기일에 새로 추가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피고는 증거가 구조적으로 편제된 상황에서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입증 방해 혐의를 양산한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의 정당한 입증 책임 수행 부족으로 불이익이 돌아갈 때 그 판결의 결론과 효력은 우선 당해 사건, 연수구을 선거에 국한될 것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 준비 서면 여러 부분에서 이처럼 개요, 또 투표 단계, 개표 단계, 증거인멸 단계, 입증 책임의 분배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약 1000장의 일장기 투표지, 행방이 묘연한 300표, 배달된 관내 사전 등기소에서 사라져버린 296표, 배춧잎 투표지 1표 등등등 이 모두들 다 더해도 원고와 당선자 사이에 2830표 차이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땡땡땡땡. 이제껏 거론된 수많은 이상 투표지들과 이상 상황들은 원고와 시민들이 맨몸으로 온갖 제약 조건 속에서 밝혀내고 드러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다 찾아내거나 드러내지 못한 문제의 투표지와 문제 상황들이 반드시 더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감사와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현출된 것만이 이 사건 선거의 비정상적 모습의 전부로 취급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조작된 세계와 조작하는 힘에 굴복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형성하는 자유문명의 불씨를 보듬고 살려낼 것인지 분수령이 되는 판결로 기록될 것입니다. 늘 선출된 권력을 내세우며 헌법적 권력에 터잡은 사법부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 낮추어 보던 자들이 사실상 선출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면 우리 법 공동체는 선거라는 헛껍데기 아래 야만을 키워갈 뿐이며 대재앙을 수태할 따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할 수 있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이 사건 선거 무효 판결이라는 좁은 길을 택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사실 그 좁아 보이는 문이 우리 사회와 수많은 미래 후손들 자유문명을 구하는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은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의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아마 최종 변론 과정에서 낭독할 겁니다. 그 준비서면의 주요 요지였습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이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가령 지금 원고 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식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과 별개로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여러 현상, 여러 이상한 모습들만 갖고도 대법원은 충분히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번 준비서면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스트리아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2016년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기 개봉된 투표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대통령 선거를 무효하고 재선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준비서면에 들어있는 이 오스트리아 관련 내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2016년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기 개봉된 투표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대통령 선거를 무효하고 재선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천 연수원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이상한 현상들은 오스트리아 2016년보다는 훨씬 심각한 상태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선거 무효 판결을 그 자체만으로 내려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